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7월 11일 56세의 중년 여성 한 씨는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산에 가서 산나물과 약초를 따기 위해서였죠. 신나게 도착한 이 일행들이 인제군 북면에 위치한 등산로 주변 한적한 공터에 차를 댑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산에 올랐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씨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늦게까지 일을 한 탓이었겠죠. 결국 그녀는 일행들에게 몸이 좀 안 좋다, 차에서 쉬고 있겠다고 말을 했고 그 길로 홀로 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해가 쨍쨍했던 오후 2시 30분쯤 한 씨의 지인들이 약초를 다 캐고 산에서 내려왔고 아까 그 차를 댄 그 공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쉬고 있겠다던 한 씨가 피를 잔뜩 흘린 채 차 옆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핏자국이 낭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씨의 목이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몸에 수십 개의 자상이 남아있고 숨은 이미 끊어져 있고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긴급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씨의 몸에서 발견된 자상이 무려 49개, 대부분 목 주변이었는데요. 목 주변이었다. 이걸 통해서 경찰은 범인이 살해를 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목은 급소예요. 급소를 수십 차례 찔렀다는 건 정말 한 씨를 죽이고자 덤빈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한 씨와 원래부터 깊은 원한이 있는 사람들, 즉 면식범을 범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예상 밖의 곳에서 등장합니다. 우선 경찰이 가장 먼저 확보한 증거는 차량에 남아있던 지문과 블랙박스 영상. 영상을 보니까 혼자 차에 들어온 한 씨가 곧이어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인 오후 12시 50분에 한 남성이 대뜸 차 문을 열고 그대로 들어오더니 한 씨를 칼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너무도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한 씨가 이때 "왜 이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격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범인한테 발길질을 하기도 했죠.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듯합니다. 그러자 범인이 한 씨의 발목을 칼로 찔러서 제압했고요. 그 다음으로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한 씨는 더 이상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범인은 수십 번 칼을 찌르게 되죠. 한 씨는 저항조차 하지 못할 만큼 몸이 축 늘어졌고요. 잠시 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직후에 범인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영상에 남아있는 살해 장면이 정말 너무도 잔혹하기 그지없었어요. 경찰은 즉각 그 영상 속 남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당일 밤 11시에 이 현장에서 4.7km 정도 떨어진 근처 이웃마을에 살던 2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합니다. 23살의 이 씨였죠. 경찰이 처음에는 이 사건이 원한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체포하고 보니까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피해자 한 씨와 이 씨는 어떠한 일면식도 없어요. 연결고리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사건이었던 겁니다. 추후에 이 씨를 계속 조사를 하던 경찰과 프로파일러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 생전 처음 보는 케이스라면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명 묻지마 사건들과 이 사건이 패턴이 너무도 달라요. 자, 이 씨가 저지른 이 범행. 살인은 금전을 노린 강도살인도 아니었고요. 여성 혐오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신변을 비관해서 온 살인도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로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그럼 혹시 이 씨가 사이코패스라서 벌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이것조차 아니었습니다. 정신감정을 했는데 지극히 정상이에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문제가
살인의 이유가 없어서 문제였어요. 경찰 역시 도대체 왜 죽인 거냐?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췄지만 영 답을 찾지 못하는 듯 했죠. 자, 그렇게 뭔가 미스테리하게 흘러가던 찰나 이 씨의 소지품에서 단서를 포착합니다. 그 단서라는 건 이 씨의 일기장이었는데요. 일기장을 아주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우선 안에 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말 이유 없는 증오를 그냥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시비를 걸어서 화나게 만든다. 나는 깨끗한 백임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일 권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례하다.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에서 200명은 죽여야 한다. 호. 이 일기장을 본 경찰은 즉각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 사람은 연속살인을 계획했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연속살인이라는 건요, 연쇄살인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처음 살인을 저지른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냉각기를 갖고 나서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는 걸 연쇄살인이라고 해요. 반면에 한 번의 기회에 다수를 살인하는 걸 연속살인이라고 하죠. 과거 국내의 내무반 총기 사건 같은 게 연속살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자기가 시간을 끌면 잡혀버린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죽이자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씨가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생각들을 한 거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왜 세상이 다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한 걸까요? 추 이 씨의 자백을 들어보니까 그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런 감정에 아주 강하게 휩싸였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하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죠. 근데 이게 세상을 향하게 되고 이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는 사람 죽이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아주 왜곡된 삐뚤어진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성장을 했고 20살이 됐을 무렵입니다. 이 씨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일기장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당시에 쓴 내용을 보면 살인과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더라 하는 방법론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고안을 해낸 어떤 살인 기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심지어 군대 동기의 장기를 도구로 빼내는 어떤 그림이 남겨져 있기까지 했어요. 굉장히 오싹한데요. 아무래도 이 군대란 곳이 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의 살인 욕구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이 씨의 주변 친구들, 그리고 군대 동기들, 그 누구도 이 씨에게 이런 잔혹한 면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20대 남성일 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숨기고 살 수 있지 싶었는데, 보면 이 씨가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너무도 살인이 저지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기 전까지 절대 시작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크게 하는 건데요. 심지어 굉장히 본성이 좀 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작은 경범죄조차 저지르지 않고 철저하게 본능을 누르고 살아온 겁니다. 그게 굉장히 전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군대를 전역했고 이때부터 이 씨는 집에 샌드백을 하나 사둡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인 연습을 시작했죠. 또한 인터넷으로 살인 영상을 찾아보면서 살해를 막 하고 싶은 그 욕구를 해소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만의 그 대계획을 구체화시켰고 마침내 거기에 쓸 흉기까지 결정합니다. 흉기.
이 씨가 선택한 살인 도구는 엽총이었습니다. 최소 한 번에 100명에서 200명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거기엔 총만한 게 없었죠. 근데 한국에선 면허가 없으면 총기를 구입할 수 없고 소지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씨가 선택을 뭘 하냐? 총기 면허를 따기 위해서 사냥과 수련 면허 시험에 응시합니다. 이게 이제 대계획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짜놨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시험 일정이 연기된 겁니다. 자, 아니 이 시험을 통과해야 엽총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그 꿈꿔온 살인 계획을 다 실현할 수 있는데 이 씨는 너무도 허무해졌어요. 그러면서 분노가 치솟게 되죠. 2020년 7월 10일입니다. 그는 칼, 톱, 모자, 장갑을 구매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전혀 없던 도구들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1일, 인제군에 있는 한 등산로 공터로 향했죠. 그 공터, 한적한 곳이었는데 예전부터 살인을 할 만한 좋은 장소다라고 생각해 오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인제군에 있는 지도를 미리 출력해서 범행을 할 만한 장소,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후에 어떻게 도망쳐야 하는지 동선까지 세세하게 짜놨다고 해요. 왜 발각이 되지 않아야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라고 이유를 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뇌 구조가 너무도 일반적이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그날 그 미리 찜해놓은 등산로 공터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이 차 안에서 홀로 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년 여성 한 씨였죠. 한 씨가 피해자가 된 이유는 그냥 하나였어요. 이 씨가 살인을 마음먹은 그날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면부지 처음 보는 한 씨를 수십 번 잔혹하게 찔러서 살해했고 이후에 그는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토록 원했던 첫 살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연속 살인을 계획했을 만큼 100건, 200건을 하고 싶다 했는데 단 한 건으로 하루를 끝냈던 걸까요? 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추정해 봤는데 일기장에 그날의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살인을 했는데 흥분이나 재미,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귀찮을 뿐이다. 내가 왜 이딴 걸 위해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는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귀찮기만 하다. 아예 시작을 말았어야 했나? 다소 좀 모순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 그가 써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 그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이 씨가 얼마나 더 무모한 살육을 했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다행히 이 씨의 행적은 블랙박스에 남아있었고 사건 발생 수시간 만에 그는 검거되었습니다. 검찰은요, 1심, 2심 모두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워낙 이 인간이 초등학교 때부터 살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구체적인 계획까지 했고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씨는 또 이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치료 감호 처분을 요청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신감정 결과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요. 경찰은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씨가 반성의 기미라고는 없구나, 더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면서 혀를 차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아주 가관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워낙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나를 자라게 한 부모 탓이라면서 굉장히 연민적인 자세를 보여요.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태어났다고 한들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건요, 사실 그가 평소에도 굉장히 존경해왔다는 한 범죄자의 태도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강 몸통 사건의 범인 장대호였죠.
여러분 장대호 익숙하시죠? 2019년에 모텔 종업원이 자신한테 무례하다는 이유로 그를 토막살인하고 한강에 유기한 아주 흉악 범죄자입니다. 왜 이 사건이 더 유명했냐면 장대호가 아니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일 뿐이다 라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또 대중들 앞에서도 한결같이 떳떳한 모습을 보였어요. 다시 이 씨의 일기장에 돌아와 보면 이 장대호를 향한 존경심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장대호 사건이 획기적인 표본이다 라면서 그가 나의 롤모델이다 라고 적어두기도 했죠. 특히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 번의 거만함, 무례함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줘야 한다. 이거 뭔가 일반인들의 머리 위에 자기가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자기가 뭐 CD입니까? 어쨌든 이런 개똥 철학은 마치 명분이 있느냐 이렇게 일기장에 떠들어 놨는데 사실상 전문가들이 좀 더 철저하게 분석했을 때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건 살인을 통해서 얻는 쾌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터에 갔을 때 자기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잠자고 있던 50대 중년 여성을 살인의 타깃으로 삼았던 거라고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일기장엔 되게 자기가 대단한 영웅놀이 철학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좀 힘없는 사람을 건드리는 방구석 찌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난 2021년 5월 재판부는 이 씨에게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유가족에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요. 반성의 기미도 없고요. 그저 살인이 생각보다 허무하다고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모두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죠. 실제로 재판장에서 그는 당신은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라고 선고되는 그 시간 동안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어쩌면 그가 공터에서 49번이나 사람을 찔러서 살해한 그 순간에도 이런 반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남은 삶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 채 죗값을 치르는 거겠죠. 또한 그 감방에서 몇 번이고 당신 자신은 그저 스스로에게 도취된 찌질하고 비열한 범죄자라는 걸 처절히 깨닫길 바랍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